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세계 기후 구분 복습 한번 하고, 그리고 열대 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 중에 열대 기후의 분포와 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갈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지 아닌지는 선생님이 확인을 못해서 잘 모르겠네요. 이 내용을 한번 선생님 복습을 해줄게요. 세계 기후 구분은 총 A, B, C, D, E 해서 5개의 기후대로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와 가장 가까운 부근, 위도 25도 사이에 여기에는 열대기후 A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고, A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하강기류로 인해서 건조기후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또 올라가면 온대기후 C가 나타나고, 거기서 또 올라가면 냉대기후 D가 나타나고, 그리고 더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한대기후 E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케펜의 기후 구분할 때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E가 무슨 약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A, B, C, D, E 이름을 붙인 겁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기준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A는 기준이 우리가 최한월 평균 기온 18도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B, C, D, E의 조건도 선생님이 다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온대기후의 조건은 최하늘 평균 기온 영하 3도 이상 그리고 18도씨 미만이 되겠죠. 안 나왔지?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높아야 되고 18도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D는 C보다 더 추워야 되니까 조건이 나오겠죠. 최하늘, 가장 추운 달이 영하 3도보다도 더 낮아야 되겠죠. 그리고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 최나월의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그게 냉대기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최한월과 최나월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최한월은 가장 추운 달, 최나월은 가장 따뜻한 달. 요게 지금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수목기후 중에서 A와 C와 D의 구분 기준이었고, B기후 같은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일 때 B기후로 구분이 된다 그랬고, 건조기후로 구분이 된다 그랬고, 여기서 다시 스텝기후와 사막기후로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기호도 꼭 기억하고 계시고, 여기 뒤에 붙는 기호가 무수목기후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가 붙는다 그랬죠. 다음에 한대기후는 아까 냉대기후보다 더 추워야 돼요. 최나늘 10도 이상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한대기후는 최나늘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 미만인 경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선생님이 2차 구분할 때 2차는 강수량에 따라서 F나 W나 또는 S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이 M은 열대기후 M만 붙어요. AF 같은 경우에는 열대우림기후, 열대우림기후는 1년 내내 강수량이 많을 때 열대우림이라고 얘기를 했고, AW 같은 경우에는 사바나 기후인데 여기 뒤에 붙는 W가 윈터 드라이라고 그랬죠. 겨울 건조. 따뜻할 때 열대기후라서 1년 내내 덥기는 한데 그 중에 조금 더 더울 때는 비가 많이 와요. 그 더 더울 때가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을 때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을 땐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을 때는 W 윈터 드라이 건기가 나타나는 게 사바나 기후의 특징이었어요. 다음에 AM은 열대 몬순 기후. 여기도 사바나 기후와 마찬가지로 건기가 나타나는데 사바나 기후에 비해서 건기가 굉장히 짧고 연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바나 같은 경우는 열대 밀림이 안 나타납니다. 아마존 밀림 같은. 근데 열대 몬순은 건기가 있어도 건기가 굉장히 짧고 그리고 연 강수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열대 밀림이 나타나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열대 밀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대 기후는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온대 기후 같은 경우는 F는 아까 AF 똑같죠? 포레스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 연중 수분 한계 CF인데, 온난 수분 기후는 다시 두 개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CFA랑 CFB로 구분이 되는데, CFA는 CFB보다 더 따뜻하고 더 따뜻한 기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난 수분 기후고, 그리고 이 A와 B의 구분은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가 넘냐 안 넘냐예요. 근데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까지 묻는 문제는 선생님이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CF, 온대 수분 기후 중에서 더 더운 게 CFA,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거라 그랬죠. 그리고 온난 수분 기후 중에서 조금 더 추운 기후가 CFB,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은 따뜻해서 연교차가 작은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 이게 서한 해양성 기후, 영국 생각하면 된다고 쌤이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기억하고 계시고, CS 얘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CS는 지중해성 기후고, 지중해성 기후는 뒤에 붙는 S가 서머 드라이라 그랬죠.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 광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포카리 스웨트 광고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잠깐 포카리 스웨트 광고 하나 보여줄게요. I am 13 years old and I'm from the Philippines. I'm living here in Dubai with my parents. My dream is to 오씨 travel 망했어요. around the 포카리 스웨트 world. 광고가 옛날 포카리 스웨트 광고가 아니네. 쌤이 다른 걸 하나 찾아줄게요. 이거 같은데. 오! 손예진. 엄청 옛날이다. 하얀색 벽, 그리고 파란색 문. 여기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이에요. 다시 돌아올게요. 지중해성 기후 잘 기억하고 있으시고, 다음에 CW는 우리나라 기후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여기서 W는 윈터 드라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지금 다 똑같아요. F는 포레스트, W는 윈터 드라이, 그리고 S는 서머 드라이. 우리나라 남한 기후, 우리나라 일반적인 기후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음에 DF는 냉대 수분 기후. 냉대 수분 기후는 러시아 중에서도 우리나라 쪽보다도 유럽 쪽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 대부분 냉대 수분 기후에 해당이 됩니다. 또 DW는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선생님이 냉대 겨울 건조 기후는 우리나라 북한 지역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북한 지역이 역시 우리나라 남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서늘한데, 겨울에 비가 잘 안 내리고 여름에 많이 오니까 윈터 드라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BS 할 때 S는 선생님이 스텝 기후라고 얘기를 했죠. 스텝 기후는 연 강수량 500mm 미만이고, BW는 비스테라고 해서 사막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막 기후는 연 강수량이 250mm 미만일 때 사막 기후 BW라 얘기를 했어요. ET는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 미만 툰드라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보다도 낮을 때는 빙설 기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1년 내내 얼어 있는 경우. 정리를 한 내용을 얘를 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세 개의 기후 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마인드맵 그려가지고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부했던 기준들, 요 표를 표로 기억하기보다는 마인드맵 선생님 아까 그렸던 그걸로 기억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알파벳 약자랑 그리고 기준들 잘 기억하고 있으시고, 이 지도도 여러분들이 수시로 찾아봐야 돼요. 정말 이걸 한 번에 다 외우려 그러면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사람이 나가 떨어져. 그래서 이제 세부기후, 오늘은 열대기후 나갈 텐데, 열대기후 나가면 열대기후의 그 중요 도시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들만 하나의 기후 배울 때마다 하나를 이제 그때그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종합되면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지역들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식생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AF랑 AM은 열대우림, AW랑 AM은 둘 다 열대기후인데,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AM이랑 AW랑. 그런데 AM은
2000mm 정도 내리고, 그리고 건기가 짧아서 이렇게 열대 우림이 자라는 거고, 사바나는 건기와 우기의 기간이 각각 다 길어요. 건기 기간도 길어서 이렇게 열대 밀림이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거. 요게 AW랑 AM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열대기후의 특징과 주민생활에서 밑줄을 다 쳐놨는데 다 중요해서 칠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이 조금 이 하나하나의 특징을 살펴보면 열대기후의 기준 최하늘 평균 18도 이상 요거는 설명했고, 그리고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이 20도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 얘의 기후적인 특징은 연중 기온이 높다. 1년 내내 더운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여름이 계속되는 거니까. 그리고 연교차가 작다. 1년 내내 여름이니까 기온 차이가 클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 차이가 뚜렷한 나라만 연교차가 큰 거고, 그리고 1년 내내 많은 비가 내린다. 우리나라에 여름에 내리는 비인 소나기, 이걸 대류성 강수라 그러거든요. 강한 일사, 강한 태양빛으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비가 내리는 대류성 강수가 여기서는 매일 내린다 그래요.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나 열대 몬순 기후 지역에서 매일매일 하늘로 올라갔던 그 공기들이 차가워져서 비가 돼서 다시 떨어지는 소나기가 내리게 되고, 이거를 스콜이라고 불러요. 스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적도에서 열대기후 지역을 이해하려면 열대기후 지역이 그 북반구에서 불어오는 북동무역풍과 남반구에서 불어오는 남동무역풍이 만나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적도 수렴대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적도 수렴대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 우리나라 7월에는 북반구로 올라오고 1월에는 남반구 쪽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한번 보세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 곳 AF, AW가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데, 북반구의 겨울이라면 1월을 생각하면 되겠죠. 1월이 되면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 지역 사바나 기후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겨울에는 북반구에 있는 AW 사바나 기후 지역에는 아열대 고압대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건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1월에 남반구 지역은 적도 수렴대가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우기가 되는 거예요. 북반구의 여름 7월은 반대죠.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 쪽으로 올라갔어요. 북반구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이 우기가 되는 거고, 남반구 지역은 아열대 고압대가 들어와서 건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적도 수렴대가 시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AF 기후는 어때요? 열대우림은 시기가 언제건 간에 적도 수렴대 영향을 계속 받죠.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는 연 강수량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북반구냐 남반구냐에 따라서 사바나 기후도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는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또 추후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의 그림은 이 실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려진 건데,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게 적도 수렴대 또는 열적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선생님이 열적도가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 1월이 되면 남반구 쪽으로 내려간다 그랬는데, 그거에 따라 적도 수렴대도 이동하는 거거든요. 적도 수렴대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적도 수렴대 있는 곳 중심으로 비가 오게 되고, 적도 수렴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북반구 사바나 기후는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반대가 되는 거고, 북반구의 여름 7월이 되면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 쪽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북상하게 되면서 남반구 지역의 사바나 기후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열대 기후 지역의 분포와 기후 그래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A, B, C 지역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가는 키상가니, 요거는 콩고예요. 지도를 잠깐 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구글어스로 아프리카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가장 내륙에 짙은 초록색이 보이죠? 이 짙은 초록색이 열대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가 키상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열대우림 기후라는 거 우리가 구글어스에서 지도 색만 보고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짙은 초록색이 있는 곳이 열대우림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말고 또 하나 나오는 데가 여기죠. 아마존이 있는데도 주변과는 다르게 굉장히 짙은 녹색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두 개 다 볼 수 있네. 키산간이랑 아마존 열대우림. 그리고 두 번째 양곤. 양곤은 동남아시아 미얀마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미얀마, 옛날에는 버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버마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버마라는 말이 잘 안 써요. 미얀마라고 그러고 이 지역도 주변 지역 색깔을 보면 다 대부분이 짙은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들이 잘 자라는 열대기후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 옆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위도가 훨씬 더 낮죠. 우리나라 제주도 한국 지리할 때 배웠었죠. 우리나라 가장 남쪽이 북위 33도라고. 북위 33도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양곤은 열대 몬순기에 해당이 됩니다. 몬순은 대부분 대륙 동쪽에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 동남쪽에 있는 미얀마가 그 기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하나는 다윈인데 다윈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스트레일리아의 북쪽에 위치한 이 도시도 사바나 기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진 않지만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데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사바나 기후의 대표적인 아까 요 남반구 지역의 사바나 대표적인 곳이 탄자니아에 있는 다르에스 살람이에요.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많이 나올 거예요. 요 지역의 위치도 꼭 기억해 둡시다. 탄자니아에 있는 다르에스 살람 여기도 대표적인 사바나 기후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표시해 두시면 되겠고요. 한 요쯤이 되겠죠. 요쯤 교과서에 표시해 두도록 하시고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도 굉장히 많이 내주고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열대기후 나갔으니까 열대기후의 요 지도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분포하는 곳. 여기는 브라질이죠. 여기가 열대우림 나타나는 곳. 그리고 사바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적도를 기준으로 0도를 기준으로 열대우림이 나타나고 열대우림이 나타나면 그 위쪽 아래쪽에는 반드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납니다. 요거까지만 할게요.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적도가 있으면 적도를 기준으로 열대우림이 나타나고 여기 열대우림이죠. 열대우림. 그 열대우림의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북반구와 남반구에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난다. 요거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